자, 두 분 둘 다 검찰 출신 변호사. 네. 이재정 변호사. 변호사. 예, 변호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전문 변호사. 자, 두 분 변호사 나왔을 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갑니다. 네. 아, 내일 출두에 대해서 뭔가 샥 풀어지겠구나. 네. 내일 출두에 대해서. 네. 출두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출두 제발로 걸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나갈 것인지. 반반이었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나갈 쪽에 무게중심을 더 뒀는데 예. 최근에는 제발로 걸어나갈 것이다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첫 번 그 전자 쪽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최근 1년의 며칠간의 흐름을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얌전한 변호사들 위주로 지금 어허. 접촉을 하고 야. 선임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보면. 그럼 법리 싸움으로 가겠다. 그렇죠. 정치 싸움이 아닌. 그렇죠. 김평우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음. 그게 여론의 비판이 포화가 이렇게 쫙 집중되고 나면 예. 그 순간에 납작가 뜨려요. 아따 심리도 전공해버렸네. 아니 심리가 아니고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게. 아, 그게 봤던 모습. 네, 그때 실제로. 그거 다 똑같이 봐도 그 분석이 잘 안 돼요. 아이, 다 봤어요. 그런 거 분석하니까 국회의원이 됐네. 아니 뭐 제가 저는 저 정도 분석까지 미처 못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더. 하나 네. 더. 그게 사실 지난번 이 모든 사태가 우병우의 오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우병우 기획. 우병우의 기획, 그다음에 주인공 최순실. 네, 최순실 들어오도록 하는 우병우의 그 네. 오판 기획 때문에. 제작 박근혜. 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 12월. 네, 거기다 김수남 총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 김수남 총장 임기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더 있다. 김수남 총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순순히 걸어나가서 얌전한 모습으로 약간의 눈물과 더불어 들어가실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김수남 총장 재임 시간에 기간 안에 네. 모든 걸 끝낸다. 네. 그러나 그건 꿈이다. 그게 본인의 계획이긴 하지만. 자, 이재정 변호사 의원님. 저는 뭐 출석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통상 출석하는 분들이 보이는 태도로 과연 보일까? 여전히 저는 하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측으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아서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카드가 남아있지 카드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출석을 여전히 한다. 예, 일단 출석은 출석을 한다. 하되 그냥 순순히 출석하는 것보다도 예. 돌발 무언가 변수를 만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포토라인에서 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판에 뭐 지금 포토라인에 보니까 테이프 다 칠해놨던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로로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마쿠조율을 또 하게 국민적 될지. 분노가 팍 또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해왔겠죠. 그럼 여기까지 안 왔죠. 예. 국민의 분노를 의식했으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차근차근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라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과정 때문에 한 것 같고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가지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켜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켜볼 필요 없다. 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틀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봉도사가 맞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한 조언을 드려야 그렇죠.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 모르겠네요. 우리 두 분 전문가 모셔놓고 전문가들의 분석만 듣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갑니다.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 정치쇼. 지금 여러분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이재정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까 김수남 총장 네. 그 재미는 있는데 네. 김수남 총장님이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임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정권은 바뀐다면. 정권이 바뀌면 예. 원래 임기제 총장은 12월까지 마쳐야죠. 음, 근데 12월 이전에 사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 수사 파행의 책임들,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검찰을 농단했던 이런 부분들, 물론 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져야 될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네. 임기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대부분
확보하지를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물러나야 하고 물러날 것이다 세게 얘기하시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이 오늘 기사 의식했어.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권 바뀌고 나면 전 자꾸 삐딱해지나 봐요. 예. 김경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 그냥 삐딱선을 타네요. 예. 저희 정권 바뀌고 나면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예. 검찰 지금 이미 또 개혁에 저기 상정되어 있잖아요. 예.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마지막 명예회복을 자기의 조직을 지키는 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적절한 칠 거다. 타협을 통한 국민적 요구에 하답하는 척도 하면서 예. 근데 그럼에도 그게 무슨 불구하고 내용이에요? 화답하는 척하는 게 어디까지? 아니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안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 개혁안으로 공수처법안이 있긴 하지만 예.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이외에 그런데 저희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예. 적절한 방식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묘수를 이재정 논의하는 의원님. 안들이 생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않을까요? 국민들이 예. 검찰의 그 개혁안에 대한 관심보다도 박근혜 당장 대통령 박근혜 수사. 구속사냐, 우병우 어디까지 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적절한 얘기를 타협이겠죠. 결코 적절한 타협이라고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어요. 결코 끝까지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겠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드러난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13 최선을 가지. 다하는 예. 모습을 보이겠지만 특검에서 많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성을 띨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약간은 움츠렸다는 약간 생각입니다. 움츠렸다. 예. 알겠습니다. 움츠렸다. 두 분이 그건 같은 견해시네. 그러니까 저도 두 구속 분이 오늘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네. 서로 눈에 레이가 서포트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지지합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두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예. 구속 100%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된다. 네. 왜냐하면 조금 낮추지. 99.99. 좋아요. 99.999 뒤에 999. 딱 한 번 더 하네. 밑에 세 개를 예. 그럼 뭐 거의 100%. 네,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고. 소수점 아래 세 자릿수로 후보 단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독자 논석 견제하고 어쨌든 예. 이게 근데 학교 형님 때문에 걱정이야. 국민의당은. 봐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가난한 아버지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술 먹고 맨날 울고 있어. 자, 그래서 예. 100% 구속된다. 네, 왜냐하면 예. 밑에 쫄자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공범들이 종범들 그러니까 예. 안종범 종범 안종범 종범 예. 정호성 종범 정호성 종범 예. 최순실 이실 공범 공범성 종범성 공범 예. 뭐 그 정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그 상황에서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한다? 속아 웃죠. 속아 하하하고 시원하게 웃게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 노회찬 의원님 나갔고 왜 출마 안 하시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어쨌든 그 소가 가끔 웃기도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소가 큰 소리를 내서 웃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된다. 예. 검찰 영장 청구하고 법원 발부된다. 소가 웃으면 또 국민들은 분노하잖아. 왜 웃냐? 그렇습니다. 너 왜 웃냐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분석이 정확한 게 검찰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를 압수수색 시도를 안 한 것은 예.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위에 판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판을 키우지 않겠다. 밝혀진 범위 내에서 구속한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이 과연 지금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250% 입증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그게 넘친다. 특검의 표현이었었죠. 네. 증거는 차고도 차고도 넘친다. 넘친다.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 오면 형식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냥 본인 변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예. 해서 조서에 이쁘게 타이핑 잘 쳐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변명 잘 해보십시오 예. 하고 일단 돌려보내고 나서 영장 고민하는 척하다가 일주일쯤 후에 영장 청구하고 예, 법원도 고민하는 척하다가 하다가 발부할 하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특히 버스 운전 기사님들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버스 운전 기사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환영한다 그러니까요. 운전하다가 잠시 세워놓고 막 문자 보내. 그러지 마시고요. 버스 타고 계신 분들 우리 방송에 나오게 되면 몇 번 버스입니다. 지금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버스 기사님들 다 소개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아 너무 터졌고 어떻게 다 읽어드려야 돼. 김윤서님 이재정 의원님 얘기하는데 넉놓고 계신 김경진 의원님 귀여우십니다. 보라로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박혜정님 뭐 거기다 또 사인을 돈 달라고 동글동글하면 이렇게 날려. 두 의원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국회의원님 5884님이죠. 어째였을까? 김경진 의원님 민변의 요정 이재정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까 두 분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은 2752님이었습니다. 박희정님 두 분의 사이다 돌직구 바람 봉도사님 케미 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변호사 의원님 이거 네.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분들이 의원인 건 아는데 변호사 출신이고 저렇게 완벽한 법조 지식을 근거로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실려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저는 법리상으로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뇌물죄가 얘기해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 게 예, 예.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최종 판단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민그적 거릴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민그적 거려왔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도라면은 저는 뇌물죄 적용 충분히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뇌물죄 가능하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민그적거릴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이고 아무리 탄핵되었더라도 그 대통령의 권위 그래도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사람. 30명 그렇다면은 남았는데 통곡에 대비 20명이 되기 전까지는 예. 뇌물죄 적용을 하는 것과 저는 짝지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김경진 의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삼성처럼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부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직 자체로 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예요. 포괄적 뇌물죄.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안 하겠고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뇌물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나 특검이 그런 원칙으로 지금 와 있어요 보면. 삼성할 땐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적용이 되나 이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부탁 청탁이 있는 요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 출연분도 삼성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뇌물로 의유를 했고 그렇죠. SK나 CJ도 그런 부분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이 되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미르 K스포츠 출연 기업 중에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 그걸로 그냥 가는 정도로 그렇게 그 내부적인 기준을 끄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됐는데 그럼 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삼성에 대해서는 이미 네. 최순실에 대해서 적용했으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이 피할 수 되고 없다. 그다음에 SK CJ 요거는 사면이라든지 기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SK CJ 롯데 예. 여기는 가능성이 세모고 검찰의 수사 정도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대통령이 433억이란 말이에요. 뇌물죄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에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거 이제 433억 이게 뇌물죄로 돼서 유죄 확정이 되면 그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량도 형량이고 뭐 추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10년이죠. 최소 10년. 예. 근데 추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남아 있는 재산 찾아내서. 433억 그 최순실에게 삼성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뇌물 공여자는 이미 그 구속이 됐어. 네. 그럼 뇌물 수뢰자, 네. 뇌물 그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최순실과 둘 간의 공동 지갑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예. 뭐 법률적인 입증 고리는 더 찾아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신탁하는 정도의 가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밝혀졌고 남은 부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못 밝힐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5111님.
11-2번 버스 안양입니다. 화이팅. 예, 버스 운전 기사님들 터지고 있습니다. 밤톨레님 부평 67-1번 타고 가고 있어요. 봉도사님 목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네요. 5856님 수원 99번 버스 기사 이성수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아니 기사님은 문자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운전해주면 문자를 보내세요. 대필 아니실까요? 대필? 아, 그럴 수 있죠. 김충식님 부천 소신여객 70번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소신여객 승객 문자 있었는데. 자, 3074님, 두원님 말씀 재밌네요. 시원하네요. 그럼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6257님, 옆 동네에서 넘어왔어요. 화이팅. 무슨 뜻인지 모르죠, 두 분. 네. 다른 채널 듣다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환영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다른 이 사람 방송. 뺏어와야 돼, 그냥. 예. 자, 버스 운전기사님들, 버스 안에서 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정치를 재밌게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김경진 네. 의원님, 네. 공동지각. 공동지가 예, 아까 이제 이재정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넘어온 거예요. 공동지각. 그 옷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인터넷에 보면 대통령 해외나 여기저기 다니실 때 옷 있잖아요. 예, 한복이나 예. 각종 드레스. 그게 사진이 몇 장이나 달리 찍혀 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옷을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됐잖아요. 예, 만들었을 때 있죠. 그 대통령 기존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돈을 줄까? 금일봉을 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금일봉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사했는지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요. 특검에서 지난번 이릉의 수사 내역을 보면 예. 대체로 옷값이 한 3억 몇천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돈이 흘러갔다는 근거가 안 보인다라는 것이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작년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존재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보면 존재 자체를 부인했는데 둘이는 대통령이 세상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약이 폰이 있는데 별도의 대포폰을 사용해갖고 비화도 안 되는데 그걸로 맨날 통화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공동체라. 그 핸드폰도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통화해요. 그렇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네. 몰래 할 때는 네. 범죄적 행동이 있다. 그다음에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는 맨날 청와대의 고급 문서들이 다 와 있어. 완벽한 두 몸의 하나의 영혼. 예.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사 비리하네 오늘. 저는 저렇게 귀여운 표정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여기 나오면 늘 귀여워요. 아, 그래요? 진짜 봉도사님을 바라보는 저 눈, 예. 저 하트 그려진 눈. 뿅뿅, 하트 뿅뿅. 예, 두 분의 케미 저도 응원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보면 예. 수사 난 벼랑은 내 법무부 와서 수사 받나 조사 받나 나를 노려보면서 네. 완벽한 증거 근데 이거 유죄구나. 와, 아니, 감동입니다. 예. 최순실의 존재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예.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을 때 삼성은 어찌 최순실의 존재를 찾아내서 예. 굳이 대통령 말씀이 있은 지 3일 만에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제발 좀 만나주세요. 우리 예. 계약서에 사인해주세요. 우리가 280억 지원해드릴게요. 제발 여기에 원하시는 대로 다. 아니 삼성 대표가 그냥 가지 않았죠. 독일 갈 때 노래하면서 갔죠. 말 사러 가세 말 사러 가세. 이게 그분들은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 뭐라고 변명을 하시든 예.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요. 증거 법칙을 가지고는. 아하. 그래서 검찰이 굳이 더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그냥 이런만 가지고 해도 된다. 예. 이재정 의원님 예. 지금 저도 이제 BBK 때문에 구속될 때 보니까 검찰이 호떡집에 불났더라고. 예.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상 이 문제야말로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내용인데 검찰은 지금 맘 상한 상태잖아요. 체면 상한 상태예요. 뒤늦게라도 분발해서 화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선인장 한 꼭지라도 국민들한테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저는 퍼포먼스 정도라도 할 것 같아요. 정말 내신 특검의 있는 파견 수사를 검사가 통해서. 20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전체 검사 2,000명 중에 1%. 그렇죠. 1% 갖고 저렇게 빛나는 그렇죠. 업적을 쌓았는데. 검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가 이번에 새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검찰에서 못했느냐. 국민이 이번에 느낀 거죠. 그걸 그게 증명해내야 포인트네. 되는 거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 있을 땐 못했다가 예. 특검이라고 하는 우산 속으로 오니까 예. 날라다녀. 그 지점을 어허. 주목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검찰 조직이 알고 예. 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고 예, 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대변인
예. 정봉주의 정치쇼로 보고 있다. 예, 예. 거기다가 요새 예. 검찰이 얼마나 쫄리고 코너에 몰려 있냐면 쫄리고 코너에 몰려있는 예. 쫄면입니까? 예. 쫄리고 코너에 몰려. 요새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만나려고 다들 그냥 열심히 오. 손대고 난리가 아니에요. 오.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경찰은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얘기에 의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하자. 거 아니에요. 아. 예. 이러나 저러나 헌법 개정은 되게 돼 있어요. 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대표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뭐냐면 헌법에 보면 모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조항을 싹 빼버리면 경찰이 경찰도, 직접 법원에다 영장 청구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헌법 조항을 좀 빼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만나자고.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영장 청구 독점주의. 영장 청구 독점주의가 독점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렇죠. 경찰이 지금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청구하려면 무조건 검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그냥 다이렉트로 판사한테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법 조항을 없애달라고 열심히 그러기를.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사실 그 정도까지 뭐 성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수처 법안을 내놓은 것 가지고 예. 법사위위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1대1 마크, 검사장급에서 1대1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열이 올라서 여의도 주변을 헤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의원님 응원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 막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1035님 김경진 의원님 청문회 이미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이수연님 이재정 의원님 조리 있게 말씀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029님 봉도사님 왜 택시 기사는 안 해주시나요? 안양 개인 택시 황영택입니다. 황영택 기사님 지금 1단계 버스 2단계 택시 기다리고 계세요. 2042님 광명 개인 택시 박재일입니다.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얘기.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줄을 대고 있다. 이 줄을 대고 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만나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뭐 예. 뒷돈 오가는 거 아니니까 예. 충분히 자기는 목소리 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 잘해야 된다. 그럼요. 예. 지금까지는 검찰이 냉혹한 개혁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네. 이렇게 엄정 중립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봐줘라. 네. 예, 지금 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당 예. 원내대표 회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오늘 주요 테마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테마가 있습니다. 예. 기록들이 제대로 있는지, 있는 기록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봉인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솔직한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정치하는 분들, 변호사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최재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딱 목소리 포스가 벌써 전문가 같아요. 딱 깔려갖고. 자, 그리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임상경 전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언제 기록관 관장으로 계셨었나요? 어느 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작하기 전서부터 예. 시작을 했죠. 2007년 12월 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아니네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임기 말년에 예.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계속 계셨나요? 2008년 한 7월 한 25일경에 예. 보직되기가 됐었죠. 아.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직권 면직됐고 그래서 뭐 직계에서 잘렸다는 거네, 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뭐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람이라서 잘렸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기록 상황이 교수님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언제 이 법, 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이게 2007년도에 생긴 거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 왜 생겼는지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최고 중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안에 담긴 내용이 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다라는 인식은 높은데 예. 중요한 만큼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역대 청와대에서 기록은 할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모든 그 그렇죠. 일은 기록으로 문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린다라든지 예. 뭐 관리가 전혀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기록이 생산되면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기록은 지정 기록으로 지정해가지고 15년, 30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3번 바뀔 동안에 절대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열심히 하시고 기록 참 많이 남겨주세요. 예. 이런 취지로 이제 대통령 기록법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만 또 추가드린다라면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하셨는데 그 새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통령 관장이 되셨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 그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를 갖다 5년으로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전임 대통령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 지정한 분이 그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안심하고 5년 동안 다음 정부 동안에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관장직을 그렇게 이제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록관 관장의 임기는 5년이에요? 네, 5년입니다. 아, 의미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잘리셨죠. 저도 앵간히 모든 문제 전문가인데 5년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차기 정부 임기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임기 말에 임명을 해놓으면 그 후임 대통령이 그 전에 기록을 안전하게 이분에게 문의하면서 어떤 기록이 있었냐. 그리고 네. 이거는 내가 보기 위해선 전임 대통령의 뭐 도움이 좀 필요한데 네. 이런 등등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럼요. 예. 아. 열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 전직 대통령도 뭐 자서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기록의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관장으로 가 있을 때는 열람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야. 조금 더 전직 대통령 예우 이상의 실질적인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임명 시기도 아주 절묘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쯤에 하게 되면 이제 후임 대통령 5년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뭐- 이제 후임 대통령은 그때 임명해놓으면 또 자기 그 후임 5년 또 같이 말경에. 가고. 네, 그렇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네. 근데 뭐- 만들어 놓기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 기록 법령이 이제 2007 2007년 통과가 4월 달에 되니까. 통과되고 시행이 3개월 후에 되니까 음흠. 그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도 설치해야 되고 예.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미션을 부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행령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결과적으로 12월 정도에 신설이 됐다라고 봐야 근데 될 거고요. 우연하게도 시기는 절묘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저희 두 분 전문가 지금 대통령 기록 관련해서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최재희 교수님,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임상경 전 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정봉준 정치쇼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9735님 저도 기사가 있어요. 저희 남편요. 남편 차에서 정치쇼 듣고 있어요. 신랑이 봉도사님 러브러브해요. 김주현님 봉주 아저씨 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35836 50대 퀵기사인데 봉도사님 정치쇼 시원시원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했었는데 더 재밌게 잘 풀어주시네요. 앞으로 팬 되겠습니다. 5585님 목 칼칼한 미세먼지에 담비 같은 방송입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아산입니다. 전국에서 보는 방송.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자, 버스 기사님들 차에서 틀어놓고 있으면요. 우리 승객분들이 버스 기사님들이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승객분들이 이 버스에서 지금 틀어놓고 있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재희 교수님. 예. 가끔가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50년 만에 무슨 기록 봉인이 해제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예. 이게 그거하고 정신이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50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일단은 한 15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뭐 해놨는데 예. 벌써 3번 정도 이제 그 지정 기록을 열람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예. 그 차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가 지정 기록을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기록을 생산했을까 또는 생산했더라도 그걸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했을까 아하.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정 제도라는 게 이제 안심하고 맘 놓고 이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주겠다라는 건데 예. 벌써 3번 열어버렸으니까요. 그 NLL 회의록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 열어버렸어요. 국정원장 그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음 그걸 본 현 정부라든지 전임 정부가 이제 그 지정 기록할 만한 내용을 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임상경 관장님 원래 취지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기록 흔적 이런 게 본인들의 비리 부정한 거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들 다 폐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 즉 옛날로 얘기하면 왕의 사초. 네. 우리나라 뭐 누가 문자도 왔는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유한 나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조선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현대 대통령이 그런 기록이 없으면 되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맘 놓고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향후 15년이나 30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을 해주면 그럼 우리나라가 기록을 갖는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록이 보존돼야지 활용도 되고 국민의 그럼, 알 권리도 예. 충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이라는 건 국정 기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고요. 소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무단 폐기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했던 예. 그런 오래된 그 관행들을 바로잡는 데는 이런 보호 제도가 있을 때만이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조금 보호가 취지였었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보호가. 1차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활용도 되고 열람도 되고 연구도 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그 잘못된 전철들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없었던 그런 역사를 단절하는 하나의 계기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그 2007년도 예. 새로운 시작이다. 기록이 보존되고 맘 놓고 지켜질 터이니 맘 놓고 만들어라. 네. 열심히 일해라. 그거 열 때 북한에서 그 발끈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뜨악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상 간의 회담을 저렇게 15년 30년 지켜진다고 약속을 하고 한 건데 저걸 다 공개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못하겠네.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지정 기록을 뭐 권한대행께서 뭐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뭐냐면 이전에, 예. 이게 생산돼 있을까 지금 관리되어 있을까 생산되었어도 폐기됐거나 그렇죠. 관리되지 않았다. 그 권한 대행이 저는 뭐 권한 대행이 그런 그 자기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법적으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할 기록이 존재할까? 예. 라는 것부터 일단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문서를 만들면 이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문서를 만들면 하단에 속성값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네. 처음 문서를 만들면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성값에 지정, 비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이제 넘기는 건데 네. 그거조차가 아예 안 돼 있을 것이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방금 말씀하신 건 전자기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 시스템에 있는 그렇죠.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 일상적인 행정행위, 예. 인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고 정책 기록은 없을 것이다. 그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긴급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대면 보고를 다 했더라고. 대면 보고도 아니고 이제 서류로 보고했더라고 하니까 예. 종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종이 기록은 파쇄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뭐 종이 기록도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 아니라면 PC에서 작업한 기록이라면 예. 그것도 뭐 자기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또 보여지죠 이제. PC에서 만들면 지었어도 포렌식 기법이나 이런 거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기록 관리는 안 돼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방금 우려하신 부분을 갖다가 예.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생산해낭 통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생산한 것은 내년에 그 대통령 기록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에 이제 몇 건을 생산했다라는 생산해낭 통보.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됐을 것이다. 그것도 안 됐을 것이고 실제로 기록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위 가제라고 하는 자기 업무에 그 기록물을 넣게 돼 있는데 예. 단위 가제도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새로 만들 때마다 예. 아마 안 됐을 것이다. 안 됐을 것이다. 참 4년 동안 돈 빼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기록이라도 있는 기록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대통령 13가지 혐의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 안종범 수첩 39건도 청와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세월호 그 이후로 어떻게 정부는 조치를 취했느냐. 블랙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기록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자기가 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정 기록이라는 건 기록을 보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불합리하고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그 실체는 기록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전면적으로 무단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 거고 거고. 그리고 일부 존재나 이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록조차도 컴퓨터 안에 지웠어도 나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이제 이간을 할 목적의 기록들조차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인사 관련 자료들은 정부직 예. 인사 관련 자료들은 이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들은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자신들의 그 인사의 그 관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정으로 묶으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거고 특히 청와대 직원들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자신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황건원 대행 같은 경우 100% 수용해서 과다한 지정 기록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지정 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자, 좀 풀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대통령 지금 직원들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직원들이 모든 것을 지정 기록으로 하게 되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못 봐.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황교안 대행이 12월 9일서부터 시작했거든요. 12월 9일 이전의 기록은 황교안 대행이 지정하라 말라 이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9일서부터 황교안 대행이 만든 자료는 지정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좀 논란이 좀 그것도 있긴 논란인데. 합니다. 근데 아. 이전 걸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보통 놔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기록법의 입법 취지라는 것은 예. 생산 주체가 잘 판단해서 아하. 법적인 근거와 제도에 근거해서 잘 판단해서 분류하고 예. 이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산 주체가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생산 주체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기 이전까지 기록은 황 대행이 손댈 수 생산 없는 주체가 거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입법 취지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황교안 대행은 자기가 자신들이- 하겠다 그러고.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황 대행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고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제반 노력들이 좀 강구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차단할 건지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김윤선님 조선 왕조실록을 보유한 나라서 좋은 전통은 쭉 이어지기 바래요. 최경민님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정치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물 관리에 대한 건 무척 어렵고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재밌다고 하니까 이 정치쇼 계속 들으신 분인가 봐요. 양재님 너무 재밌어요. 1시간 정치쇼가 마치 3분 정치 시사 같습니다. 9080님 버스 택시 기사님만 대우해 주시나요? 우리 굴삭기 기사는 찬밥인가요? 여기 온양이에요. 아니에요. 기사님들 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이상한님 지난 주말에 우연히 듣고 주말 방송인 줄 알았는데 주중에도 하네요. 매일 듣겠습니다. 장수하세요. 자 저렇게 교수님 저렇게 기록물을 지정해서 못 보게 원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자신들 악행, 불법행위, 부정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방어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단 몇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한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 중에 우리 전 대통령이 그 수첩 공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수첩 대통령 공주. 수첩은 그러면 기록이냐 아니냐? 기록물이냐 아니냐? 안종범 씨의 뭐 39건 그 수첩은 기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그 기록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록물 시행령에도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지휘자의 메모라든지
방명록, 뭐 대화록까지 일정표까지 다 기록입니까?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포폰은요? 대포폰도 사실 뭐 기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자취하더라도 수첩이라는 게 다 기록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사저로 가실 때 수첩을 가져갔으면 기록물 유출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불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부지기수네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정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뭐 탈법 불법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수첩 공주라고 했을 때 그 수첩도 기록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그 전 수석의 39건 그 기록도 그렇죠. 그 노트도 기록이다. 기록물이죠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록이다. 그렇죠. 비전자 기록인데 예. 그것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등록도 안 돼 있을 그러네요. 것이고 다 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자 기록하고 옛날 비전자 시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가 생산되어야 한다. 생산된 것을 폐기했느냐 관리하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이 나왔어. 없으면 폐기했든지 다른 데 숨겨놨 은닉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관장님 대한민국 네. 검찰은 이걸 하나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공직자 사회에서 예. 검찰이 그나마 유일하게 이 대통령 기록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 번의 그 지정 기록을 이제 공개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검찰이 좀 이해도는 제일 높지 않겠나 아니 그럼 싶습니다. 검찰이 그때 공개될 때 지정 기록물을 어떻게 함부로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법적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정부 법령에 대한 그 해석권은 예. 법제처가 갖고 법제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해당 황교안 대행이 지정 기록물 지정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법제처에 문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기록원에서 문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문의 안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예. 국가기록원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그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해석 의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 그 소관 법률에 대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기록학계라든가 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지정 권한에 대해서 황건한 대행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이 뜨거운 상태에서 그때 법제처의 그렇죠. 유권 해석을 구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국가기록원장이 그런 행위를 제외하고 건너뛰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좀 국가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서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좀 예. 보는 거죠. 국가기록원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죠? 1급 아니에요? 1급이고요. 예. 행자부 공직자 중에서 예. 임기 없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중요도가 좀 낮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요도가 낮다가 아니라 예. 그 황건한 대행의 지휘를 받는 행자부 장관, 행자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가기록원. 1급 공무원이 국가기록원장으로 가는 거니 예. 행자부나 독립적 지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하, 좀 감사원이나 뭐 종속적이고. 이런 것처럼 임기가 보장하는 독립적 지위가 되면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난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서 이건 황교안 대행이 여러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의 지위를 받는 행자부 장관, 네,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마음대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다 뭐, 보니까 익히 예상되는 모습이죠. 예. 황교안 대행의 뜻에 따라서 결정됐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네. 기록을 덮어버리려고. 네. 이야. 그래서 이 추정이 맞나요? 권한 대행께서 그렇게 꼭 하시는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뭐.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아마 국가기록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 그 권한대 지정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계속 말씀 시간이 없지만 잠깐 정리하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이 덮여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떤 기록이 폐기되고 어떤 기록이 은닉되었는지를
예.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뭐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실태를 좀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 미비 사항이라는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 현재 중요한 거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 뭐가 폐기되었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압수수색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사위원님, 봉도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정치 풀어주신 정치에 관심이 쏠쏠해지네요. 자, 국가기록원 청와대 탄핵 이후 청와대 자료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최재희 교수님 그리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임상경 전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임관장님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최재희 교수님, 임상경 전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소가 가끔 웃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소가 큰 소리를 내서 웃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된다. 검찰 영장 청구하고 법원 발부된다. 소가 웃으면 또 국민들은 분노하잖아. 왜 웃냐? 그렇습니다. 너 왜 웃냐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분석이 정확한 게 검찰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를 압수수색 시도를 안 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위에 판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판을 키우지 않겠다. 밝혀진 범위 내에서 구속한다. 근데 밝혀진 사실이 과연 지금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250% 입증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특검의 표현이었었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오면 형식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냥 본인 변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조서에 이쁘게 타이핑 잘 쳐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변명 잘 해보십시오 하고 일단 돌려보내고 나서 영장 고민하는 척하다가 일주일쯤 후에 영장 청구하고 법원도 고민하는 척하다가 발부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특히 버스 운전 기사님들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버스 운전 기사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환영한다 그러니까요. 운전하다가 잠시 세워놓고 막 문자 보내. 그러지 마시고요. 버스 타고 계신 분들 우리 방송에 나오게 되면 몇 번 버스입니다. 지금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버스 기사님들 다 소개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너무 터졌고 어떻게 다 읽어드려야 돼. 김윤선님, 이재정 의원님 얘기하는데 넉놓고 계신 김경지 의원님 귀여우십니다. 보라로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박혜정님, 뭐 거기다 또 사인을 돈 달라고 동글동글하면 이렇게 날려. 두 의원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국거든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 임기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더 있다. 김수남 총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순순히 걸어나가서 얌전한 모습으로 약간의 눈물과 더불어 들어가실 수도 있다. 그리고 김수남 총장 재임 시간에 기간 안에 모든 걸 끝낸다. 그러나 그건 꿈이다. 그게 본인의 계획이긴 하지만. 자, 이재정 변호사 의원님. 저는 뭐 출석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통상 출석하는 분들이 보이는 태도를 과연 보일까? 여전히 저는 하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측으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출석은 한다. 그냥 순순히 출석하는 것보다도 돌발 무언가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포토라인에서 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판에 뭐 지금 포토라인에 보니까 테이프 다 칠해놨던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로로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마쿠 조율을 또 하게 될지. 국민적 분노가 팍 또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해왔겠죠. 그럼 여기까지 안 왔죠. 국민의 분노를 의식했으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차근차근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라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과정 때문에 한 것 같고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가지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켜볼 필요 없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틀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봉도사가 맞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한 조언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우리 두 분 전문가 모셔놓고 전문가들의 분석만 듣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갑니다.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 정치쇼. 지금 여러분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이재정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까 김수남 총장 네. 그 재미는 있는데 네. 김수남 총장님이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임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정권은 바뀐다면 정권이 바뀌면 예. 원래 임기제 총장은 12월까지 마쳐야죠. 음, 근데 12월 이전에 사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 수사 파행의 책임들,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검찰을 농단했던 이런 부분들, 물론 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져야 될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네. 임기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대부분 확보하지를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물러나야 하고 물러날 것이다 세게 얘기하시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이 오늘 기사 의식했어.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권 바뀌고 나면 전 자꾸 삐딱해지나 봐요. 예. 김경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 그냥 삐딱선을 타네요. 예. 저희 정권 바뀌고 나면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예. 검찰 지금 이미 또 개혁에 저기 상정되어 있잖아요. 예.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을 자기의 조직을 지키는 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칠 적절한 거다. 타협을 통한 국민적 요구에 하답하는 척도 하면서 예. 근데 그럼에도 그게 무슨 불구하고 내용이에요? 화답하는 척하는 게 어디까지? 아니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안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 개혁안으로 공수처법안이 있긴 하지만 예.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이외에 그런데 저희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예. 적절한 방식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묘수를 이재정 논의하는 의원. 안들이 생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않을까요? 자, 두 분 둘 다 검찰 출신 변호사. 네. 이재정 변호사. 변호사, 예, 변호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전문 변호사. 자, 두 분 변호사 나왔을 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갑니다. 네. 내일 출두에 대해서 뭔가 샥 풀어주겠구나. 네. 내일 출두에 대해서. 네. 출두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출두 제발로 걸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나갈 것인지. 반반이었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나갈 쪽에 무게중심을 더 뒀는데 예. 최근에는 제발로 걸어나갈 것이다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 쪽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최근 1년의 며칠간의 흐름을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얌전한 변호사들 위주로 지금 어허. 접촉을 하고 선임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법리 싸움으로 가겠다. 그렇죠. 정치 싸움이 아닌. 그렇죠. 김평우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여론의 비판이 포화가 이렇게 쫙 집중되고 나면 예. 그 순간에 납작가 뜨려요. 아따 심리도 점검해버렸네. 아니 심리가 아니고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게 봤던 모습. 네, 그때 실제로 그거 다 똑같이 봐도 그 분석이 잘 안 돼요. 아이, 다 봤어요. 그런 거 분석하니까 국회의원이 됐네. 아니 뭐 제가 저는 저 정도 분석까지 미처 못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더. 하나 네. 더. 그게 사실 지난번 이 모든 사태가 우병우의 오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우병우 기획. 우병우의 기획, 그다음에 주인공 최순실. 네, 최순실을 들어오도록 하는 우병우의 그 네. 오판 기획 때문에. 제작 박근혜. 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 11월. 네, 거기다 김수남 총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분들이 예. 검찰의 그 개혁안에 대한 관심보다도 박근혜 당장 대통령 박근혜 수사. 구속사냐, 우병우 어디까지 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적절한 얘기를 타입이겠죠. 적절한 타입이라고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어요. 결코 끝까지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겠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드러난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13 최선을 가지. 다하는 예. 모습을 보이겠지만 특검에서 많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성을 띨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약간은 움츠렸다는 약간 생각입니다. 움츠렸다. 예. 알겠습니다. 움츠렸다.
두 분이 그건 같은 견해시네. 그러니까 저도 두 구속 분이 오늘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네. 서로 레이가 서포트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지지합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도 좀 해야 돼. 왜냐면 네. 두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예. 구속 100%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100% 된다. 네. 왜냐면 조금 낮추지. 99.99. 아 좋아요. 99.999 뒤에 999. 아, 딱 한 번 더 하네. 밑에 세 개를 예. 그럼 뭐 거의 100%. 네, 좀더 선명성을 부각하고. 아, 선명성을 부각하고. 소수점 아래 세 예, 자릿수로. 후보 단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독자 논석 견제하고 어쨌든 예. 이게 근데 학교 형님 때문에 걱정이야. 국민의당은. 아이, 봐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가난한 아버지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술 먹고 맨날 울고 있어. 자, 그래서 예. 100% 구속된다. 네, 그다음에, 왜냐면 예. 밑에 쫄자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공범들이 네, 종범들 그러니까 예. 안종범 종범, 예, 안종범 종범, 예. 정호성 종범, 정호성 종범, 예. 최순실 시실 공범, 공범성 공범. 종범성 공범. 예. 뭐 그 정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그 상황에서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한다? 속아 웃죠. 속아 하하하고 시원하게 웃게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 노회찬 의원님 나갖고 왜 출마 안 하시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